집중일수 2월 2일자 이론 수업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충격량과 운동량이라는 새로운 물리량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어. 그치? 자, 충격량 I. 일단은 어떤 물체가 받는 알짜 힘. 어떤 물체가, 자, 2kg짜리 물체가 있다고 하죠. 얘가 10N하고 4N, 이런 두 힘을 받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물체가 받는 알짜 힘 다 더한 결과는 오른쪽으로 6N이겠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물리학자들이 여러분께 궁금했던 거야. 자, 이 알짜 힘이란 거를 받았어. 이 알짜 힘을 몇 초 동안 받았는지를 곱해주면 이 곱한 양은 물체한테 어떤 변화량을 가져올까를 한번 정해보자,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6N이라는 힘을 받았는데 이 6N이라는 힘을 2초 동안 받았다고 해볼게요. 2초 동안. 자, 그러면 2초 동안 받았을 때 얘는 어떻게 변해있을까? 자, 얘는 2kg인데 6N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얘는 가속도가 3m/s 제곱일 거다. 자, 근데 가속도 3으로 2초가 지난 모습이니까 얘는 델타 V, 즉 속도 증가량이 플러스 3이라는 가속도에서 2초 증가됐으니까 플러스 6이라는 속도가 변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2kg이 처음에 뭐 정지였다고 치자. 정지하고 있었는데 얘가 6m/s가 변했으니까 속도가 6 증가해서 6m/s로 마무리됐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배웠어요, 맞죠? 자, 요거를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설명해 보면, 자, 충격량의 정의는 어떤 물체가 받은 알짜 힘 곱하기 그 힘을 받은 시간이다 이거지. 자, 근데 이 알짜 힘은 우리가 ma다 하고 배웠거든. 그리고 이제 여기서 a랑 델타 t랑 곱한 거를 우리가 델타 V라고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 질량 M을 곱해주면 얘는 M 델타 V라는 변화량이 된다 이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정의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MV라는 물리량을 P로 정의를 해보자. 그러면 질량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M 델타 V는 델타 P가 된다 이거죠. 물체가 받은 이 시가마 F를 몇 초 동안 받았냐, 이 둘을 곱한 걸 충격량이라고 하는데, 이 충격량을 물체가 받으니까 그 물체의 무슨 양이 변하더라? 운동량이 변한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다. 이렇게 된 거죠. 한번 연습해 보면, 자,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4m/s로 가고 있었다. 얘가 2kg이다. 이 물체는 일단 운동량이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근데 이 속도의 방향도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된다. 운동량도 벡터량이다 이거지. 그러면 플러스 8m, 일단 단위는 됐고 플러스 8이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얘가 힘을 받는데 오른쪽으로 20N의 힘을 받고 왼쪽으로 10N의 힘을 받는데요. 오케이, 그러면 오른쪽 왼쪽 다 더해서 결과물인 합력은 오른쪽으로 10N 되겠네. 자, 이걸로 총 5초 동안에 힘을 받았대. 그럼 자, 5초 동안 10N의 힘을 받았으니까 둘이 곱하면 충격량, 이 물체가 받는 충격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10N, 오른쪽 방향 10N으로 5초 충격을 받았으니까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플러스 50이다. 이 플러스 50은 그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으로, 똑같은 걸 두 번 적고 있네, 맞지? 운동량 변화량으로 이어진다 하는 소리죠. 그러면 원래 운동량이 플러스 8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50이 더 추가돼서 운동량이 총 플러스 58이 될 거다. 근데 얘가 2kg이랬거든. 그러면 얘는 속도가 2kg 곱하기 속도에서 58이 되는 데니까 얘 속도는 29m/s다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충격량이란 걸 하나 정의를 했는데, 자, 어떤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란 거는 시그마 F, 그 물체가 받은 알짜 힘에 그 물체가 알짜 힘을 받은 시간을 곱한 양이다 이거지. 자, 근데 이 충격량이란 걸 물체가 받았더니 충격량을 받은 물체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 충격량을 받은 만큼 그 물체의 운동량이 변하더라. 오케이.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자, 어떤 물체가 4kg짜리가 2m/s로 가고 있었어. 자, 근데 얘가 시간이 좀 지났더니 여전히 4kg짜리가 10m/s가 됐대요. 자, 근데 얘는 지금 이거를 2초 동안 받아서 이렇게 됐대. 자, 얘가 받고 있는 알짜 힘은 얼마니 물어본 거야. 4kg이 2m/s? 그러면 플러스 8이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네. 근데 4kg이 10m/s가 됐으니까 플러스 40이라는 운동량이 됐네요. 자, 운동량의 변화량을 보니까 플러스 32가 증가했다. 근데 요게 2초 만에 증가했거든. 2초 동안 32라는 운동량이 증가했네.
오케이. 그러면 얘는 1초에 얼마씩? 1초에 플러스 16씩 증가한다. 그러면 얘는 R자 힘이 16N 받는구나. 만약에 얘가 받고 있는 외력, 오른쪽 방향의 외력이 20N이 있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뭔가 반대 방향으로 4N을 받아서 결국 R자 힘은 16N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물체가 받고 있는 R자 힘에 그 물체가 그 힘을 받은 시간을 곱해주면 얘는 충격량을 받는다. 그럼 그 충격량만큼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 곱하기 속도, 운동량이 변화량이 변하면 그게 충격량이다. 운동량이 변하면. 오케이. 자, 그리고 뭔가 여러 가지 힘이 있을 때 요 물체가 가해주는 충격량을 요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2kg이 5m/s로 가고 있었어. 자, 근데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8N의 힘을 받는데 요렇게 2초 동안 받았다고 치자. 자, 그러면 얘가 받은 충격량이 우리가 궁금해. 자, 근데 10N은 플러스 방향으로, 8N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충격을 가해줄 거 아니야. 자, 어차피 우리가 합력을 계산한다는 것도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8을 빼고 그 다음에 이게 합력이니까 여기에 2초를 곱하면 요게 물체가 받는 충격량이다 이렇게 갈 건데 그냥 따로따로 생각이 된다 이거지. 플러스 방향의 힘이 10이 2초 동안 얼마의 충격량을 가해주고 20의 충격량을 가해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N의 힘이 2초 동안 마이너스 16이라는 충격을 가해줘서 총 충격량은 플러스 4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 물체는 플러스 4라는 충격을 받았고 그만큼 운동량이 변할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운동량이 플러스 10 있었는데 플러스 4만큼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14가 될 거다. 얘는 7m/s가 되어 있겠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FT라는 그래프가 나왔어요. FT 그래프. 우리가 그 앞에서 결국은 그래프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는 면적 또는 기울기인데 면적이란 거는 약간 이럴 때 쓰는 거야. 어떤 애가 5m/s로 5초를 갔어. 얘가 25m를 갔겠구나. 변이가 25m 생겼구나. 요게 이제 이런 상황이 v 곱하기 t가 이것도 뭐 델타 t지 맞지? 델타 s 면적 변화량 그 변이 위치 변화량 만들어냈다. 요때 우리가 vt 그래프를 그려요. 이 vt 그래프를 그려서 뭘로 면적으로 위치 변화량, 변이를 우리가 해석해낸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야. 어떤 힘을 받았다. 이 힘을 몇 초 동안 받았다. 그랬더니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의미인 충격량이 되더라. 그러면 시그마 F와 T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그 면적을 이용하면 우리가 충격량을 구할 수 있겠네. 근데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번 단원에서는 충격량의 의미가 되려면 그 면적이 Y축은 그냥 힘이 아니라 무슨 힘? R자 힘이 돼줘야 된다 했지. R자 힘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넓이를 충격량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자, 그래서 밑에도 FT 그러니까 자 F랑 T 그래프예요. 얘가 그냥 임의의 F 되어 있지만 이게 넓이가 충격량의 의미를 가지려면 이 F는 무슨 힘이 돼야 한다? R자 힘이 돼줘야 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요 밑에 넓이의 의미는 충격량이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힘이 막 변하는 상황이 싫은 거야. 그러면 얘가 일정한 힘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도 이 넓이가 원래 충격량의 넓이랑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 그냥 평균적으로 일정한 힘을 줬다 하는 상황으로 이거 가정을 하자 이거지. 그러면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평균입니다. 즉 전체 넓이 S 이게 I였잖아. 전체 얘가 받은 충격량을 그 충격을 받는 시간 델타 T로 나눠주면 우리는 그 물체가 받는 평균힘을 찾을 수 있고 이때 찾은 평균힘도 당연히 무슨 힘이다? R자 힘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자 이거지. 오케이. 받는 충격은 밑에서 하고 자 운동량 여기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충격량은 시그마 F를 몇 초 동안 받았냐를 곱하면 충격량이 됐고 이 시그마 F는 MA라는 식으로 바뀌었다. 근데 여기서 A 델타 T가 결국은 우리는 속도 변화량이다 하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A 델타 T를 델타 V로 바꾸면 M 델타 V가 우리가 받은 충격량이다 이거지. 자 근데 이제 MV라는 애를
운동량으로 정의를 하니까 M 델타 V는 운동량 변화량이 된 거다. 아, 충격량은 그 물체의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양이구나.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적어 놓은 거는 그러면 시그마 F를 델타 T초 동안 받았다. 요게 델타 P 운동량 변화량을 가져왔다면 델타 T로 양배를 나눠주면 시그마 F는 델타 T분의 델타 P, 즉 운동량이 시간당 어떻게 변하고 있냐, 이게 결국은 R자 힘 말한 거다. 그치? 자,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결국은 이 운동량이 M 델타 V였잖아. 맞지? 그러면 질량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가속도 A의 정의였잖아. 그래서 MA는 시그마 F 합력이다. 이런 식이 된다.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뭐 분의 뭐 델타 T분의 델타 P, 델타 X분의 델타 Y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래프에서 기울기라고 한다. 맞죠? 그러면 P랑 T를 Y, X축으로 그려서 델타 T분의 델타 P가 기울기의 의미를 갖게 한다면 그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시그마 F, 그 물체가 받고 있는 합력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요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얘가 받고 있는 힘, R자 힘이다. 알겠지? 그리고 지금 얘 운동을 보니까 직선 기울기가 일정한 거 보니까 아, 시그마 F가 일정하구나.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구나. 알 수 있네요. 오케이, 넘어가 봅시다. 자, 동일한 두 컵을 같은 높이에서 시멘트 바닥과 푹신한 방석에 떨어뜨렸다. 뭔가 느낌 온다. 맞죠? 자, 일단은 시멘트 바닥 깨진다, 푹신한 방석 안 깨진다. 이거를 지금 방금 배운 충격량과 운동량으로 설명을 해보자 이거지. 자, 동일한 컵이야. 질량도 똑같고 재질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자, A컵과 B컵이 동일한 컵이 같은 높이에서 떨어집니다. 자, 그럼 같은 높이에서 떨어져서 이 충돌하기 직전에 지면에 닿을 때 높이를 다 떨어졌을 때 얘의 속도는 당연히 같겠죠. 이 속도든 둘 다 V일 거다 이거지. 자, 일단은 컵이 이제 닿으면 충돌은 순식간에 일어나면서 얘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정지하게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질량이 둘 다 M인 그런 컵이 MV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지면과 뭐 시멘트 바닥과 방석이랑 각각 충돌을 했네. 자, 그러면 이 MV라는 가지고 있던 뭐 밑에 방향이 플러스였다면 이 MV라는 운동량이 다 사라지는 거는 두 컵당 똑같네요. 자, 그러면 MV가 변했다. 아, 운동량이 마이너스 MV 됐다. 이게 곧 운동량의 변화량, 얘가 충격량이다. 알겠지? 아, 그러면 IA, IB 모두 같은 양이다. 알겠지? 자, 그러면 A랑 B는 똑같은 충격량을 받았어. 하지만 시멘트 바닥은 푹신한 방석과 상대적으로 시간이 아주 작게 될 거야. 얘는 뭔가 순식간에 그 충돌이 끝나는 거고, 얘는 좀 푹신하니까 그래도 충격을 받는 시간을 조금 더 키웠다 이거지. 자, 그렇게 되면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충격량이란 거는 결국 충격량이란 거는 시그마 F, 그 물체가 받는 R자 힘 곱하기 그 힘을 받은 시간인데, I가 동일하지만 그 힘을 받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면, 얘를 늘릴 수 있다면 그 물체가 받는 R자 힘을 줄일 수가 있다. 그러면 힘을 적게 받으니까 그 물체는 안 깨지고 뭔가 버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 이거죠. 오른쪽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일단 시멘트 바닥은 요 정도의 충돌 시간 만에 끝났어. 근데 방석 위에서는 충돌 시간 늘렸다 이거지. 자, 그랬더니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힘 시간 그래프에서 충격량은 넓이라 했으니까 같은 넓이 S1이나 지금은 S2나 넓이가 같은 거예요. 이걸로 S2나 넓이가 같은 거다 이거지. 그러면 같은 넓이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시간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받는 힘의 크기는 S2일 때는 F1밖에 안 받지만 얘가 지금 평균임으로 그리고 있나. 그러면 평균임으로 따졌을 때 방석 위에서 평균임은 F2가 되지만 시멘트 바닥에서 평균임은 F1이 되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받는 충격량이 같더라도 힘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완충작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뭔가 푹신푹신하게 만들어서 에어백 이런 거 뒤에 나올 건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 충격력을 힘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면 전부 다 시간을 늘린 거다 이거지. 충돌 시간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아까 우리 PT 그래프에서 기울기 했던 그런 거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어떤 사람이 야구 배트를 야구공을 치고 있는데 야구공 질량이 있으면 M이야. 자, 근데 충돌 전에는 야구 배트에 맞기 전에는 플러스 V로 오고 있었는데 야구 배트에 맞자마자 얘는 마이너스 2V가 됐다. 이거지. 자, 접촉 시간은 충격을 받는 시간은 T초 동안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1번 운동량 변화량. 오른쪽으로 질량 M짜리 물체가 V로 가고 있었으니까 야구공이 얘는 플러스 MV가 원래 운동량이다. 자, 근데 질량 M짜리가 반대 방향으로 2V로 가게 됐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MV가 됐다 이거죠. 아,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총 마이너스 3MV. 이게 운동량 변화량이다. 자, 공이 T초 동안 방망이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물었다. 그러면 T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결국은 운동량의 변화량. 얘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면 이게 받은 충격량이다 이거지. 오케이? 자, 공이 방망이로부터 받은 충격력은 평균 충격력은 전체 충격량을 얼마의 시간 동안 받았냐 이렇게 나눠주면 얘가 받은 충격력 요거는 R자입니다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 3MV라는 충격량을 받았어. 그걸 T초 만에 받았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T분의 3MV 요게 얘가 받은 평균 충격력이다 알겠지? 자, 마이너스인 이유는 우리가 이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았으니까 야구공이 받은 충격량은 왼쪽으로 마이너스겠죠. 자, 그러면 뭔가 충격을 받을 때 야구공이 이제 뭔가 이렇게 꺾이면서 이제 충격을 받잖아. 자, 근데 야구공과 야구 배트는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준다는 거는 작용 반작용이거든. 야구공이 야구 배트한테 힘을 주는 힘이나 야구 배트가 야구공한테 주는 힘은 당연히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일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리고 서로 두 물체가 힘을 주는 상황이니까 힘을 주는 시간도 동일하다 당연하게. 그러면 힘도 동일, 힘의 크기도 동일, 그 다음에 시간도 동일. 아, 두 물체가 받는 I는 크기가 동일하구나. 근데 힘의 방향이 반대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야구 배트가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면 야구공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그 충격량을 받는다 이거지. 근데 그 충격량의 크기는 같을 거다 이거지. 오케이. 그다음 밑에 보면 자, 운동량 시간 그래프예요.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의미는 그 물체가 받는 R자 힘의 의미다. 자, 이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일단은 얘는 0에서 2초 동안 운동량이 변화가 10 플러스 10이라는 운동량 변화를 겪었네. 요게 충격량이다. 이 충격량을 몇 초 동안 받았다. 2초 동안 받았다. 그러면 얘의 기울기는 플러스 5인데 요게 의미가 얘가 받은 R자 힘이다. 근데 0에서 2초 동안은 기울기가 일정하네. 얘는 R자 힘이 플러스 5N으로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다. 자, 그 다음에 2에서 4초까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됐네. 마이너스 5N. 요게 지금 얘가 받는 시그마 F 상황이네요. 자, 시그마 F가 근데 또 일정하니까 얘도 가속도가 달라지긴 했지만 쭉 2초 동안은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다. 그러면 5N을 2초 동안 받고 마이너스 5N을 다시 2초 동안 또 받았으니까 얘는 결국 운동량이 10 증가하고 10 감소해서 다시 0으로 돌아왔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모습 보니까 운동량 시간 그래프인데 기울기가 계속 변하네. 자, 80이라는 운동량을 0에서 80이라는 운동량을 변하게 됐는데 요게 0.2초 후에 그렇게 변하게 됐네요. 근데 그 변화가 처음에는 기울기가 가팔랐어.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기울기가 완만해지네요. 낮아진다. 그래서 그리고 결국은 기울기 0으로 가네요. 요 기울기의 의미가 시그마 FM이었다. 맞죠? 그럼 얘는 초기에는 시그마 F를 합력을 많이 받았는데 점점 작아지다가 시그마 F가 결국 0으로 간다. 이거지. 그게 0.2초 동안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의 변화다. 이거죠. 그 다음에 0.2초 동안 물체가 받는 충격량은 그냥 단순히 운동량의 변화다. 그 물체가 운동량이 얼마나 변했냐. 0이었던 물체가 80이 됐으니까 운동량 변화량은 플러스 80. 이게 충격량이다. 그치? 0.2초 동안 받은 평균 충격력 힘 시그마 F 평균 충격력은 얘가 80이라는 충격량을 받는데 그게 몇 초 동안 0.2초 동안 받았네요. 그럼 얘가 받은 평균 힘은 400N. 즉 400N의 힘을 일정하게 계속 받는다면 0.2초 동안 받으면 80의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오케이.
자, 운동량과 충격량을 실생활 예.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그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작용, 완충작용을 할 때 일단은 시간을 길게 늘린다. 자, 그러면 I 충격량은 여기서 보면 델타 P라 돼 있네. 운동량 변화량은 동일하더라도 시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충격력을 받는 힘을 줄일 수가 있다. 이 원리를 사용하는 게 완충작용이다. 밑에 6가지 예가 그런 예다 이거지. 차가 이제 가다가 뭐 박았을 때 에어백이 작동한다. 에어백이 작동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이제 신체가 뭔가 충돌하면서 받는 충돌 시간을 늘려준다 이거지. 그 다음에 공을 잡을 때도 야구공 잡을 때 포수가 손을 딱 뻗은 상태로 잡는 게 아니고 팔을 굽히면서 시간을 충분히 벌고 잡아주면서 그 팔이 받는 충격을 줄여준다. 그죠? 뭐 이렇게 뭐 아까 달걀이 그 방석 위에서 떨어지는 거랑 시멘트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다리를 굽히면서 충돌한다. 그 다음에 안에 이제 뭐 헬멧 안에 스펀지 이런 게 부착되어 있다. 이런 게 전부 다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행위다. 그치? 자, 그리고 그거랑 조금 이제 상반되게 이번에는 충격력을 일정하게 받는 상황. 일정한 힘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힘을 받는 시간을 늘려주면 그 힘을 오랫동안 받기 때문에 받는 충격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진다. 그러면 많은 충격을 줄 수 있다 이거지. 총, 포탄 이런 걸 쏠 때도 요 포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힘을 받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포탄이 좀 더 빨라지겠죠. 빨리 나오고 멀리 가고. 요 빨대에서 뭐 스티로폼 공 쏘는 것도 마찬가지. 빨대가 길면 길수록 힘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길어진다. 오케이, 다 마찬가지네. 넘어갑시다. 자, 유무석 1번 보니까 자, A가 질량이 M짜리 공이 3V 속도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네. 얘는 플러스 3MV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구나. 자, 근데 벽이랑 충돌해서 얘는 마이너스 3V라는 속도가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MV라는 운동량이 됐다. 자, 운동량이 얼마나 변했냐 봤더니 운동량은 플러스 3MV가 마이너스 3MV 됐으니까 마이너스 6MV 변했다.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이 물체 A가 받은 충격량이다. 자, A가 벽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벽이 받은 충격량과 A가 받은 충격량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일 수밖에 없다 이거지. A는 벽으로부터 마이너스 방향으로 6MV라는 충격량을 받았고 벽은 A로부터 플러스 방향으로 6MV라는 똑같은 크기의 충격량을 주고받을 거다. 자, 그 다음에 B는 EV 속력으로 벽이랑 충돌해서 V의 속력으로 뒤튕겨져 나왔다. 자, 그러면 플러스 2V 마이너스 V 이렇게 됐네. 그러면 B가 일단은 플러스 2M이었네. 질량이 2M이니까 얘가 원래 운동량은 플러스 4MV였네요. 근데 이 운동량이 마이너스 2MV가 됐네.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6MV구나. 그러면 얘가 충격량이구나. 그러면 A랑 B는 받은 충격량이 서로 같다 이거지. 자, 근데 문제에서 시간을 줬어요. 벽에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B가 A의 2배다. 같은 충격량, I가 동일한 상황에서 요게 A, 요게 B라면 동일한 상황에서 시간은 B가 A의 2배니까 A가 T초 걸렸으면 B가 2T초 걸렸다 그치? 그러면 I가 똑같아 있으니까 얘들은 B가 똑같은 I를 2T초 동안 더 받았으니까 얘는 2대 1 이렇게 되겠네. 요게 힘의 B다 이거죠. 그래서 같은 충격량을 받더라도 시간을 길게 받을수록 힘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 기니 D 속도 변화의 크기는 A가 B의 2배다. 속도 변화만 보면 A는 마이너스 6V, B는 마이너스 3V 이렇게 변했다 맞죠? 그러면 A가 B의 2배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A, B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맞고 D가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B가 A의 2배다. A가 B의 2배였지. 시간이 짧은 쪽이 힘은 2배로 받는다 이거지. 그래서 틀렸다. 답은 기니. 오케이, 다음. 자, 1-1번. 자, 질량 M짜리 자동차가 V의 속도로 벽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근데 이 벽으로부터 자동차가 받은 충격량은 힘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자, 3분의 5 MV만큼 변해야 돼. 원래 얘 운동량이 MV만큼 있었는데 얘는 충격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받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5 mv라는 변화를 겪기 때문에 얘는 결국 마이너스 3분의 2 mv의 모습으로 다시 튕겨져 나갈 거다. 그러면 질량이 m인 자동차니까 운동량이 마이너스 3분의 2 mv 되려면 3분의 2v의 속력으로 반대로 갈 거다. 그렇지? 그러면 기니 D 7t 때 다 끝났네. 3분의 2v 맞고. 예. 벽에 충돌한 동안 A의 운동량의 변화의 크기는 3분의 5mv지. 틀렸다. 벽에 A에 작용하는 평균임의 크기는 전체 충격량을 전체 시간으로 나눠준 거. 전체 시간이 5t네요. 그러면 5t라는 시간 동안 얘가 받은 충격량은 3분의 5 mv. 그래서 3t분의 mv가 얘가 받은 평균 충격력이다. 그래서 3t분의 mv 맞네요. 답은 기디. 다음. 자, 유연무속 2번. 자, 질량이 3kg이고 2m/s. 얘는 운동량이 플러스 6이었네. 2kg이고 플러스 2m/s. 얘는 운동량이 플러스 4였네. 자, 근데 이제 A, B 물체의 속도 변화를 보니까 A 물체는 속도가 2m/s에서 0이 됐어요. 2가 줄었네. 마이너스 2m/s의 변화를 겪었네요. 자, 근데 A는 질량이 3kg입니다. 그래서 3kg이 질량이 어떤 속도 변화를 겪었다. 이게 그 물체가 받는 충격량이고 운동량 변화량이다 이거지. 그러면 이 3kg 물체가 마이너스 2를 겪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6이라는 델타P를 겪었다 이거죠. 자, 마찬가지로 B도 한번 봅시다. B는 2에서 마이너스 1로 갔어. 그래서 얘는 속도 변화를 마이너스 3을 겪었어요. 자, 그러면 B는 질량이 2kg입니다. 2kg이 마이너스 3을 겪었으니까 얘도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은 마이너스 6이다 이거지. 오케이. 자, 근데 충격을 받은 시간을 보니까 B 같은 경우는 둘 다 0초일 때부터 받았는데 B 같은 경우는 0.2초까지 받았고, 0.2초 동안 얘는 똑같은 마이너스 6의 충격량을 받았고, A는 그거보다 2배 더 긴 0.2초, 0.4초 동안 충격량을 똑같이 받았네. 그러면 힘은 반대로 시간이 2배였던 A보다 B가 2배 많이 받는다 이거지. 그러면 기니 D 기억 충돌 전후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는 A와 B가 같다. 둘 다 마이너스 6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충돌한 동안 C가 A에 C에 작용하는 평균임의 크기는 B가 A의 2배다. B, A 둘 다 평균임 따졌을 때는 충격량을 시간을 나눈다. 그러면 시간이 2배 많이 걸리는 A가 평균임은 절반이다. B가 얘 2배다. 맞죠? 그 다음에 D가 0.2초에서 0.4초까지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3Nm/s다. 일단 0.2초에서 0.4초 운동량 변화를 보면 되니까 0.2초일 때 속도가 1이었다가 0이 됐네. 그러면 속도 변화가 마이너스 1이네. 근데 얘는 3kg. 그러면 충격량은 마이너스 3. 3Nm/s다. 맞죠? 답은 기니 D 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그림 가에서 자 1kg짜리 수레가 완충 장치가 되어 있는 오른쪽 벽에 충돌하는 모습이다. 자, 충돌한 동안 이 물체의 속도 시간 그래프네요. 자, 0.6이라는 속도에서 0을 찍었네. 그게 0.03초 만에 찍었네요. 자, 기니 D 보자. 기억. 수레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0에서 0.02초, 0.02초에서 0.03초 비교하래. 자, 0에서 0.02초까지 속도 0.3 감소. 또 한 번 0.03초까지 또 0.3 감소. 그러면 속도 감소량이 똑같네. 질량 변화 없으니까 운동량 변화량도 똑같다 돼야지. 틀렸다. 니은 0초부터 0.03초까지 수레에 작용하는 평균임의 크기는 20N이다. 0초부터 0.03초까지 평균이 물었으니까 운동량, 변화량, 충격량을 총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얘는 총 0.03초 동안 0.6이라는 속도가 감소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0.6 요게 얘의 속도 변화량이고 여기에 얘의 질량 1kg. 그러면 얘는 운동량이 요만큼 변했다. 시간은 0.03초 만에 변했다. 그렇죠? 그럼 얘는 20N. 크기만 따지면 20N이네.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 0.03초일 때 수레에 작용하는 합력. 자, 합력은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요 기울기는 결국 가속도. 0.03초일 때 기울기가 0은 아니다 맞지? 0이려면 이런 게 0인 거지. 그래서 0.03초일 때 가속도가 0은 아니다.
그러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하면 얘가 R자임이니까 R자임도 0이다 보면 안 된다. 틀렸다. 그래서 답은 니은. 다음. 자, 유문석 3번. 자, 일단은 질량 M짜리 물체가 F라는 힘을 받고 있네. 나머지 힘은 뭐 없는 거 보니까 요 F를 시그마 F로 생각해도 되겠다. 아, 그러면 요 FT 그래프에서 넓이는 우리가 충격량으로 생각해도 되겠네. 자, 그래 놓고 0초부터 8초까지 물체의 운동을 설명으로 오는 것은 기억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가 가장 크다. 자, 그냥 가속도의 크기가 가장 크다 물어보려면 가속도는 시그마 F가 MA, 시그마 F가 크면 가속도도 큰 거다. 그러면 힘 언제 많이 받니 이거지. 그러면 1초일 때는 아니고 6초랑 7초 사이일 때 힘이 가장 4로 가장 크네. 틀렸다. 니은 8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1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의 4배이다. 자, 운동량의 크기는 충격량을 받을 때마다 운동량이 계속 변하면서 쌓이겠다, 맞지? 그러면 1초까지 쌓아준 거, 1초까지 쌓아준 양은 요만큼이네. 요게 넓이가 3이다. 그러면 1초일 때 운동량은 3일 거고. 자, 결국은 8초일 때면 1초, 2초, 2초까지 이만큼 쌓았고 2초에서 3초는 힘을 안 주니까 운동량의 변화가 없다가 또 요만큼 더 운동량을 쌓아주고 마지막 6초, 7초 사이에서도 운동량 이만큼 쌓아주네. 이 총 운동량이 8초일 때 운동량이다, 그치? 그럼 8초일 때 운동량 보니까 얘가 6이고 2고 4니까 전체 다 하면 12. 그러면 3이랑 12니까 4배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 0초에서 3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0초에서 1초까지 이동한 거리의 8배다. 자, 일단 얘의 운동을 살펴보면 0초에서 2초까지는 힘을 일정하게 받아서 운동하니까 등 가속도 운동, 2초에서 3초까지는 등 속도 운동이에요. 자, 요거를 이제 0초에서 1초, 1초, 1초 간격으로 쪼갈라보면, 자, 일단은 어떤 물체가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어. 등 가속도 운동한대. 1초 후에 속도 V 찍었다. 또 2초 후에 속도 2V 찍었다. 요게 지금 그냥 2초인 상황이다, 맞지? 그리고 이 2V의 속도로 일정하게 운동을 하더라. 요게 2초에서 3초 상황이고. 그러면 총 거리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2분의 V로 평균 속도로 갔으니까 1초 하면 2분의 V 뭐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평균 속도가 2분의 3V, 그러면 1초 가면 2분의 3V. 얘는 평균 속도가 2V에서 2V, 그냥 등 속도니까 평균 속도 2V, 그러면 2V 1초 갔으니까, 그러면 1초 갖는 거는 2분의 V, 0에서 3초까지 전체는 2V 2V네 4V. 그래서 얘는 8배다. 그래서 8배다 맞네요. 답은 2D. 오케이. 다음 3-1번. 자, 2m/s로 왼쪽으로 가고 있는 2kg 물체. 아, 얘는 운동량이 -4 있구나. 그러면 충격량을 계속 F가 플러스인 거 보니까 F가 충격량 계속 플러스 방향으로 주겠다, 맞지? 그러면 어느 순간 얘는 충격량을 받다가 운동량이 0이 되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하겠네. 그러면 기억, 물체의 속력이 0이 되는 시간은, 다시 말하면 -4였던 운동량을 0으로 만드는 시간은 묻네. 그러면 얘한테는 충격량을 얼마나 가해줘야 돼? +4라는 충격량을 가해줘야 된다, 그렇지? 그러면 오른쪽 그래프에서 넓이가 충격량이니까 넓이가 4가 되는 순간, 이래 한번 보지 뭐. 이 넓이는 이미 2 찍었고, 자, 이 넓이는 3이야. 그러면 우리는 4가 되는 게 중요하니까 4는 여기서 2대 1 되는 지점,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면 요게 2랑 1 되면 요 넓이가 4 되겠네. 그러면 요때 시간은 3분의 2초 더 지났으니까 3분의 5초. 3분의 4초라 했으니까 틀렸네요. 니은 0초에서 4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8Nm/s이다. 0초에서 4초까지 다 더하래. 그럼 다 더하면 되죠. 자, 아까 요게 2였고 요게 3이었고, 그러면 이제 요것만 더 더해주면 되네. 2, 3, 6에 2로 나니까 3이네. 그럼 총 8이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4초일 때 물체 속력은 2m/s이다. 자, 총 8의 충격량을 받았고 8이 2kg이 원래는 -4였어요. 그러면 얘가 +8의 충격량을 받았으니까 +4가 되겠네. 그러면 속도는 2m/s다. 맞죠? 그래서 답은 2D. 오케이. 자, 요문석 4번. 자, 일정한 힘 F로 당긴다. 등 가속도 운동이다, 이거지. 자, 그래 놓고 길이
길이 또 같이 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시간으로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속도 제곱의 변화량인 길이, 가속도 구간이, 가속구간의 길이 같다. 이렇게 푸는 게 이제 뭔가 좀 나을 수 있겠다 이거지. 자, 이번 단원도 사실 시그마 F R자임의 시간을 곱해서 충격량이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쭉 갔기 때문에 얘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얘는 시간과 어울린 단원이야. 그래서 시간과 어울린 단원에서 이렇게 가속 구간의 길이를 갖게 주면서 뭔가 문제를 낸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얘 정지, 등가속도 운동. 자, 같은 가속 구간 길이 같고. 그러면 속도 제곱의 증가량, 변화량이 같아야 되네. 자, 그러면 Q를 지날 때 속도를 V라고 임의로 잡는다면 PQ 구간의 가속 구간의 길이 때문에 속도 제곱이 0에서 V 제곱이 됐네. 속도 제곱이 V 제곱 증가했네. 그러면 가속 구간의 길이가 같다면 한 번 더 V 제곱 증가해서 얘는 2V 제곱이 됐겠네. 그러면 R을 통과할 때 속도는 루트 2V가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각 구간에서 받은 충격량. 그러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자, 처음에는 얘는 운동량이 없었으니까 0이었어. 자, 질량이 M이라면 두 번째 구간은 Q점은 운동량이 MV인 구간이야. 점이야. 그 다음에 R점은 운동량이 루트 EMV인 점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 운동량의 변화량. 그러면 0에서 MV가 됐으면 운동량은 플러스 MV 됐고, 두 번째 MV에서 루트 EMV 됐으니까 운동량의 증가량은 루트 E 마이너스 1 MV다 이거지. 그러면 이게 각각 구간에서 받은 충격량이다. 그러면 충격량 I1과 I2는 각각 1대 루트 E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3번이다. 오케이. 다음. 자, 4-1번. 자, 4-1번에서도 A 물체가 V 속도에서 2V 속도 되는 게 구간 P 때문에. 자, B도 3V에서 VB 되는 게 구간 P 때문에. 같은 구간이다 이거지. 그럼 같은 구간이면 길이도 같을 거고 힘도 똑같이 받을 거다. 근데 A, B가 보니까 질량이 서로 같단다. 그러면 질량 같은데 힘 똑같이 받으면 가속도도 똑같겠네. 그러면 가속도 똑같은 두 길이 같은 구간이야. 그럼 똑같은 변화다 이거지. 무슨 그거에서 속도 제곱 변화량에서 가속도도 같고 길이 S도 같고. 두 물체의 속도 제곱 변화량은 같겠다. 그러면 V 제곱에서 4V 제곱이 된 게 A의 모습이니까 A는 플러스 3V 제곱 됐네요. 마찬가지로 B도 속도 제곱은 9V 제곱에서 증가했어요. 플러스 3V 제곱 증가해서 12V 제곱 됐다. 그러면 VB는 2루트 3V가 될 거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기억. P를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자, A는 V에서 2V로 증가하면서 지났고 같은 길이를, B는 일단 들어갈 때부터 3V야. 심지어 더 증가해. 그럼 당연히 구간 P에서 누가 더 빠르니 물어보면 B가 더 빠르다. 같은 길이 가는데 더 빠르니까 A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A가 맞다 이거지. 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충격량은 항상 시그마 F 곱하기 그 힘을 받던 시간이 A가 더 많이 받는다는데 힘은 똑같이 받거든. 그러면 충격량은 A가 B보다 더 커야죠. 가에서 나에서보다 크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 VB는 2루트 3V였다. 틀렸다. 답은 기니. 다음. 자, 그림에서 보니까 철수랑 민수가 각각 질량이 M이고 2M인 공 AB를 차고 있네요. 자, 이 AB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오른쪽 그래프에서 줬다. 자, PT 그래프에서 기울기 확인하면 기울기의 의미는 시그마 F, 그 공이 받고 있는 합력의 의미가 됐다. 이거지. 자, 그러면 기니 D 보면 기억 0초부터 T1초까지만 살펴보래. 0에서부터 T1초까지. 자,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자, A는 운동량 변화를 살펴보면 돼. A는 얼마나 운동량이 변했어? 0에서 P 됐잖아. 그러면 이만큼 변한 게 A가 받은 충격량이야. B는 아직까지는 T1초일 때 B는 운동량 여기까지밖에 못 찍었다 맞지? 그러면 이만큼 변했다 이거지. 그러면 B가 받은 충격량보다는 A가 크다. 맞죠? 니은 T2일 때 공의 속력은, 자, T2일 때는 두 공 다 운동량 P 찍었어. 그러면 운동량이 서로 같은 건데 A, B 질량이 달라. A는 질량이 M이고 B는 질량이 2M. 그러면 각각 속도를 곱했을 때 요 양이 같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속도는 질량과 반비례, 역수비례야 된다. 그러면 질량이 2배 더 큰 B는 속도는 오히려 반대로 V이고 A가 2V 돼야 둘이 곱했을 때 같아질 수 있다. 운동량이. 그러면 속력은 A가 B의 2배다. 더 크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0초부터 T1초까지 A가 받은 평균임의 크기는 평균임은 받은 충격량 시간으로 나눈 거. 자, 근데 A랑 B랑 똑같이 T2초까지 가면 똑같이 둘 다 P 증가했잖아. P. 그러면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은 다 P야. 충격량은 똑같은데 A는 T1초까지 이만큼 충격을 받았고 B는 좀 더 긴 시간 동안 충격을 받았네. 그러면 같은 충격량 I가 동일한데 시그마 F 곱하기 데타 T가 동일한데 이 시간을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F는 줄여준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지금 시간이 좀 길게 받는 게 B니까 B는 오히려 힘을 적게 받는다. 그래서 A가 B가 받은 평균임보다 크기가 작다. 맞죠? A가 작다는 틀렸네. A가 더 크다. 오케이. 그 다음에 5-1번. 자, 그림 가에서 보니까 수평면에서 정지하고 있는 동점 B를 향해서 A를 튕겼다. 그러면 A가 어떤 속도를 가지고 튕겨갔다 이거지. 자, 충돌에서도 항상 어떤 두 물체가 충돌하면 좀 가까이 가니까. 자, 서로 맞닿았다. 그러면 두 물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상황이다 이거지. 양쪽으로 밀어줄 거다. 그러면 이 크기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러면 같은 크기의 힘을 주면서 시간도 똑같이 충돌은 맞닿아야 충돌할 수 있잖아. 그러면 두 물체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시간은 똑같겠지. 힘 시간 똑같은 거 보니까 얘는 충격량이 서로 같다. 충격량의 크기는 같은데 A공과 B공이라면 A가 받은 충격량은 B가 받은 충격량과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다. 그러면 운동량이 똑같은 크기 변할 건데 A는 줄어들고 B는 늘어나는 차이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어떤 두 물체가 충돌을 하면 충돌을 한 당사자인 두 물체는 운동량 변화량이 크기가 똑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일단은 충돌이라는 게 요때 한번 일어나고 요때 한번 일어나네. 자, 처음에 일어나는 충돌은 운동량이 변하는 놈이 누군지 보니까 A는 운동량이 처음에 2P제로였어. B는 운동량이 0이었어요. 정지해 있었으니까 당연히. 자, 근데 운동량이 어떻게 변하나 보니까 A는 충돌하면서 운동량이 결국 마이너스 P0까지 이만큼 변했어요. 마이너스 3P0 변했다 이거지. 그러면 얘와 충돌한 B는 플러스 3P0 변하면 된다. 플러스 3P0. 그래서 B는 이런 식으로 운동량이 증가해서 플러스 3P0가 될 거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충돌에서는 운동량 변하는 놈이 보니까 B와 C네. 자, B는 플러스 3P0에서 C랑 충돌하면서 플러스 P0가 됐어. 그러면 B는 얼마나 운동량 변화를 겪었냐? 마이너스 2P0를 겪었어요. 자, 그러면 C는 잘 안 보이네. 자, C는 정지에서 운동량이 없었네요. 정지에서 플러스 2P0가 되면서 얘는 플러스 2P0라는 변화량을 겪었다 이거죠. 요게 B와 C의 충돌 모습이다. 그러면 기니 D 기억. A는 B와 충돌 후 충돌 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반대 방향이란 거는 속도의 부호가 반대, 즉 운동량이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다. 그러면 A는 부호가 반대로 마이너스 P0 됐거든. 그러면 플러스 2P0에서 마이너스 P0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B가 C와 충돌한 후 C의 속력은 B의 속력의 2배이다. 자, BC 충돌했어. BC 충돌했는데 B는 운동량이 P0가 됐고 C는 운동량이 2P0가 됐어요. 자, 근데 운동량은 항상 질량 곱하기 속도야. 자, 그러면 B의 질량과 C의 질량이 모습이 나올 텐데, 자, B가 C보다 질량이 2배다. B는 질량이 2m이라면 C는 질량이 m이래. 근데 여기서 속도가 몇 대 몇인지 모르지만 곱한 결과가 반대로 1대2가 돼야 돼요. 질량이 B가 2배 더 큰데 운동량은 C가 2배 더 크다 됐으니까 속도는 B보다는 C가 4배 더 커야지 곱한 결과가 2배 C가 더 클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C의 속력은 2배 됐으니까 틀렸고. 디귿 B가 받은 평균임의 크기는 A와 충돌하는 동안이 C와 충돌하는 동안이 보다 더 크다. 자, B는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을 A랑 충돌할 때는 3P0 변했고 B랑 C랑 충돌할 때는 2P0 변했어요. 근데 시간이 A랑 충돌할 때는 2T 걸렸고 C랑 충돌할 때는 T 걸렸다 이거지.
요게 둘의 평균입니다. 그러면 2분의 3과 2니까 C랑 충돌할 때가 좀 더 크네. 근데 A가 충돌할 때가 여기서는 틀렸네요. 답은 기어. 자, 6번. 자, 그림 가는 저울 위에서 무게 W0. 일단은 무게가 W0, 요게 어떤 물체의 무게래요. 무게가 중력이야. W0의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때 얘가 이만큼 떨어지면서 저울에 충돌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저울의 높이보다 낮은 곳까지 도달한 것은 얘는 충돌한 후에 튕겨서 나갔대. 튕겨서 나갔는데 얘가 원래 높이까지 못 올라가고 낮은 곳까지 가서 정지했단다. 그러면 속도를 충돌하면서 속도의 크기를 잃었다는 얘기야. 즉 뭐냐면 어떤 물체가 V로 충돌해서 되튕겨질 때도 V로 되튕겨진다면 얘는 같은 높이 원래 높이대로 올라가겠지. 근데 원래 속력보다 조금 낮은 속력으로 튕겨져 나갔다 이렇게 됐다는 걸 볼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리고 이제 그래프는 지금 저울의 눈금값 힘이네. 힘이랑 시간 그래프니까 넓이를 충격량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저울의 눈금값이 얘가 받는 시그마 F인지는 확인을 해줘야 된다 이거지. 자, 저울의 눈금이라는 게 항상 저울은 자신을 누른 만큼 아니면 반대로 누른 만큼 받는 게 수직항력 작용 반작용이다 맞지? 저울이 눌린 만큼 또는 저울이 얘 물체를 떠받치는 힘 요게 저울의 눈금의 의미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 저 그래프에서 Y축은 R자임이 아니라 물체가 위로 받는 저울로부터 떠받쳐지는 힘을 표현했다 이거죠. 근데 항상 위아래 움직이는 물체는 무슨 힘을 계속 생각한다? 중력을 계속 생각해줘야 된다. 지금 W0래 중력이. 그러면 중력을 고려하지 않은 힘으로 표현했으니까 이때 이 넓이는 공이 받은 충격량은 아니고 S0가 저울의 눈금값 즉 요 떠받치는 힘, 요 힘이 가해준 힘 곱하기 시간 충격량 되겠다 이거지. 그럼 공이 받은 충격량까지 계산하려면 W0에 의한 충격량을 빼줘야 된다 이랬잖아. 그러면 어떤 공이 위로 받은 충격량은 보니까 넓이가 S0야. 자, 아래로 받는 충격량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데 얘 W0는 중력이라서 변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면 이 변하지 않는 힘 W0를 반대 방향으로 얼마의 시간 동안 받았어요? T2의 시간 동안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W0 T2라는 힘 곱하기 이 힘을 받은 시간 이거를 음의 방향으로 받았네. 그러면 얘는 S0 W0 T2라는 충격을 받겠네요. 오케이. 그럼 기니 D 기억. 물체 운동량의 크기는 저울의 충돌하기 직전과 충돌한 직후가 서로 같다. 운동량 크기는 줄었지. 속력이 줄었잖아. 충돌 직후에. 그래서 틀렸다. 니은 T1초인 순간 물체에 작용한 R자임의 크기는 T1초인 순간 저울이 올려주는 위로 떠받쳐주는 힘이 W. 그러면 이 물체는 W 받고 밑으로 W0 받고. 그러면 R자임은 W-W0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 0초에서 T2초까지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 크기는 S0다. 0에서 T2까지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 크기가 충격량 총 충격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S0에서 뭘 빼한다? W0 T2를 빼줘야 된다. 그치? 그러면 S0다 했으니까 일단 틀렸어요. 자, 다음. 자, 6-1번. 그림은 수평면에서 4h 높이 되는 곳에서 정지 상태로 자연학하죠. P점에서 놓은 질량 M짜리 물체가 떨어지면서 수평면과 이제 충돌을 했다. Q점에서 충돌을 하고 나서 되게 튕겨져서 최고로 올라간 정지한 점까지 올라가 보니까 얘는 이번에는 H까지밖에 못 올라갔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자, 어차피 중력적 내에서 받는 가속도는 가속도 운동은 G지 맞지? 그러면 모든 물체가 가속도 G로 운동을 하는데 얘도 반대 방향이지. 자, 얘가 어떻게 충돌하고 모습이 됐길래 충돌할 때의 모습하고 충돌하고 이제 되튕겨진 때 속력이 결국은 어떻게 됐길래 H까지밖에 못 올라가냐? 요거를 먼저 이제 좀 계산을 해야 돼. 자, 일단 4H 가속 구간 길이 정지 그 다음에 얘가 V 찍었다 치자. 그러면 4H 가속 구간 길이가 V제곱을 만들어냈네. 자, 근데 얘가 되튕겨질 때 속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얘가 다시 정지한데 H 구간 길이만에 정지했단다. 가속 구간의 길이가 S가 4분의 1배 됐네.
자, 우리가 EAS가 속도 제곱 변화량을 만들어낸다고 했으니까 A는 무조건 다 G거든. 그러면 S가 4분의 1배 되면 속도 제곱 변화량도 4분의 1배 돼야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정지였던 놈이 V제곱이 된 게 4H야. 그러면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0 되는데 그게 그냥 4분의 1 H면 4분의 1 V제곱 변했다 이거죠. 그러면 마지막이 정지니까 원래 얘가 처음이 4분의 1 V제곱이 속도 제곱이었다. 아, 그러면 되튕겨질 때 속도는 절반인 2분의 1 V구나. 그러면 지면에 충돌할 때 속도가 V이고 되튕겨지는 속도가 2분의 V인 거 보니까 속도 변화량은 2분의 3V구나. 이렇게 가보자고. 자, 근데 이제 시간을 보니까 운동하는데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 수평면으로부터 힘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의 10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시간이 얘가 T면 얘는 10분의 1T밖에 충돌하는데 시간이 안 걸렸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충격량, 충격시간, 그냥 평균임 이렇게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일단은 P에서 Q까지 떨어지는 동안 이 물체는 원래 정지 상태였고 지면에 수평면에 떨어질 때 얘 속도를 우리가 임의로 V로 잡았어요. 자, 그러면 얘는 질량 M이니까 이만큼 떨어지는 동안 충격을 MV만큼 받았네. 운동량이 MV 증가했으니까. 근데 얘가 지금 받고 있는 R자 힘이 중력밖에 없단 말이야. 떨어지는 동안은. 자, mg라는 힘을 우리가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t초라고 줬으니까 mg라는 힘을 t초 동안 받았네요. 그러면 얘가 받은 충격량은 mgt. 요게 지금 mv 역할이다 이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평면하고 충돌하면서 얘는 원래 충돌 직전 속도가 v였는데 충돌 직후 속도가 2분의 1V가 됐어. 자, V가 뒤집혀서 2분의 1V 되겠으니까 2분의 3V 변했다. 즉 2분의 3 MV가 얘가 받은 충격량이다 이거지. 자, 근데 MV가 MGT라 했으니까 얘는 2분의 3 MGT라는 충격량을 받았다 이거죠. 지면으로부터.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수평면이 작용한 평균임이니까 자, 이 2분의 3 MGT라는 충격량을 전체 시간 10분의 1T라는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은 10분의 1T라 했으니까 10분의 1T 시간 만에 받았네요. 그래서 나누어 주니까 평균임은 얘는 시그마 F다 맞죠? 항상 R자 힘. 얘는 15mg가 나오더라. 자, 우리가 구한 건 R자 힘이야. 조심해야 돼. 자, 근데 수평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평균이 물었는데 수평면이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은 수직항력이거든. 밀어주는 힘. 그러면 항상 연지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아래 방향으로 mg 받고 윗 방향으로 수직항력 지면이 밀어주는 힘 받아서 R자 힘이 15mg 돼야 되니까 수직항력은 16mg가 평균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답은 16mg. 요게 답입니다. 오케이.